한 달에 500만 원을 드릴게요. 대신 저와 계약 결혼을 해주세요. 순간 숨이 막혔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봤다. 계약 결혼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지? 단 1년만요. 그 후엔 깨끗하게 이혼하겠습니다. 거실 한복판,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내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진짜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한 여자의 절망적인 선택과 예상치 못한 사랑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박지은. 올해 43살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저 평범한 중년 여성처럼 들리겠지만 내 인생은 단 한 번도 평범했던 적이 없었다. 나는 지금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에서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 준호와 둘이 살고 있다. 남편은 3년 전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는 혼자서 준호를 키워왔다. 엄마, 또 가슴이 아파. 준호가 창백한 얼굴로 가슴을 움켜쥐며 말했다. 심장판막증. 의사는 더 늦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다. 수술비는 3천만 원. 나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준호야,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거짓말이었다. 내 통장 잔액은 고작 23만 원. 대출받을 곳도 없었다. 신용불량에 담보도 없는 나에게 돈을 빌려줄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버텼다. 둘이 힘을 합쳐 준호를 키웠고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 세상은 점점 더 차갑게 등을 돌렸다. 다니던 카페는 코로나의 여파로 문을 닫았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 해도 40이 넘은 여자를 반겨주는 곳은 없었다. 며칠에 한 번씩 구인 사이트를 뒤지며 이력서를 넣었지만 연락 오는 곳은 거의 없었다. 엄마, 피곤해 보여. 괜찮아. 준호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이 아이 앞에서만큼은 절대 무너질 수 없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만 건강하게 자라면 돼. 그날 밤 나는 준호가 잠든 후 베개를 적시며 울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다음 날도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지고 있을 때였다. 눈에 띈 공고 하나. 개인비서 모집, 고액연봉, 특수조건 있음. 특수조건이라는 단어가 신경 쓰였지만 고액연봉이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망설임 끝에 연락했다. 여보세요? 안강민입니다. 공고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젊었다. 나이는 30대 후반 정도로 들렸다. 내일 오후 2시에 강남 빌딩 1205호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강남으로 향했다. 고급 오피스텔 건물 앞에 서니 왠지 움츠러들었다.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도착해 벨을 눌렀다. 문이 열리며 나타난 남자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젊고 수려했다. 깔끔한 네이비 정장에 지적인 인상. 하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안강민입니다. 들어오세요. 박지은입니다. 넓고 깔끔한 거실로 안내받았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대형 창문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다. 이런 곳에서 사는 사람이구나. 커피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가 직접 커피를 내려주는 동안 나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하지만 어딘가 쓸쓸한 느낌이 들었다.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집이었다. 의료기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민이 커피잔을 내 앞에 놓으며 말했다. 회사 규모는 어느 정도 되시나요? 직원이 50명 정도 됩니다. 매출은? 나쁘지 않아요. 겸손한 말투였지만 이 집을 보면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 같았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강민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제가 찾는 건 일반적인 비서가 아닙니다. 어떤 일인가요? 계약 결혼이 필요합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다. 계약 결혼? 이게 무슨 소리지?
기간은 1년.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1년 후에는 깨끗하게 이혼하고 위자료로 1억 원을 더 드리겠습니다.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월 500만 원이면 준호 수술비를 감당할 수 있다. 아니,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 왜 계약 결혼을 하시려는 거죠? 강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 어머니가 말기 암 환자예요. 의사는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제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손자 며느리를 품에 안고 싶다고 하세요. 그럼 진짜 결혼을 하시면 3년 전 약혼자와 헤어졌어요. 강민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빚더미에 앉았을 때 그녀는 떠났어요. 이런 남자와는 결혼할 수 없다면서. 그 후론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고 사랑할 자신이 없어요. 나는 그의 아픔이 느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사람도 나만큼이나 상처받은 사람이구나. 조건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강민이 자세를 바로하며 말을 이었다. 어머니 앞에서만 부부 연기를 하면 됩니다. 평상시에는 각자의 생활을 하고 사생활 간섭은 절대 하지 않겠어요. 1년 후에는 원만하게 이혼하고 지은 씨가 원하신다면 추천서도 써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문제 없어요. 오히려 좋죠. 어머니께서 손자까지 볼 수 있으시니까. 준호 학비며 생활비 모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손끝이 떨렸다. 이런 제안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급하지 않으니까 충분히 고민해보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다.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으로 통장 잔액을 확인했다. 23만 원. 내일 준호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했다. 집에 도착하니 준호가 소파에 누워 있었다. 얼굴이 더욱 창백해 보였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쓰러질 뻔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괜찮아. 병원 가볼까?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엄마, 수술 언제 할 수 있어? 나는 준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밤새 고민했다. 계약 결혼. 이상하고 어색한 제안이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하늘에서 내린 기회 같았다.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끝없이 갈등했다. 하지만 결국 내린 결론은 하나였다. 준호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강민에게 연락했다. 어제 제안 건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준호 수술부터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준호에게는 단순히 재혼한다고만 말하겠어요. 당연합니다. 내일 당장 최고의 병원으로 연결해 드리겠어요. 이틀 후 준호는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강민이 최고의 의료진을 섭외해 줬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엄마, 가슴이 이렇게 편한 건 처음이야. 수술 후 준호의 밝은 미소를 보며 나는 눈물을 흘렸다. 이 선택이 옳았구나. 그런데 강민 형은 어떤 분이야? 갑자기 나타나서 수술비까지. 좋은 분이야. 엄마를 많이 도와주시거든. 그럼 나도 형 좋아해야겠네. 고마운 분이니까. 준호의 순수한 미소에 가슴이 뭉클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다. 구청 앞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순간이 왠지 무겁게 느껴졌다. 이제 법적으로는 부부네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서먹한 인사를 주고받았지만 강민의 표정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가야겠네요. 네, 언제든 좋아요. 강민의 어머니 김 여사님은 서초동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항암 치료로 많이 수척해지셨지만 우리를 보는 눈빛은 따뜻했다. 강민이가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어머님, 안녕하세요. 박지은입니다. 지은아, 고마워. 이 고집쟁이를 받아줘서.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해요. 준호도 이쁘게 생겼네. 할머니 손자 맞네. 준호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김 여사님의 따뜻한 말씀에 금세 마음을 열었다. 할머니, 저 피아노 칠 수 있어요.
정말 할머니한테 들려줄래? 준호가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하는 모습을 보며 김 여사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이렇게 예쁜 손자를 볼 줄 몰랐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날 저녁 강민의 새 집으로 이사했다. 한남동의 단독주택이었다. 높은 담장과 넓은 정원이 있는 고급 저택이었다. 와, 정말 큰 집이다. 준호가 신기한 듯 둘러봤다. 준호 방은 2층 끝방으로 하자. 햇볕도 잘 들고 조용해서 공부하기 좋을 거야. 고맙습니다, 아버님. 준호가 강민을 아버님이라 부르는 게 처음엔 어색했지만 강민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아버님이라고 하지 말고 형이라고 해.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니까. 네, 형. 그래, 우리 준호. 강민이 준호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을 보며 내 가슴이 따뜻해졌다. 며칠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아침마다 함께 식사하고 저녁에는 준호 숙제를 도와주었다. 준호야, 수학 어때? 형이 도와줘서 많이 이해됐어요. 형은 정말 똑똑해요. 그래. 우리 준호도 충분히 똑똑해. 그런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었다. 이게 연기일까, 진심일까?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모니터를 보니 우아한 여성이 서 있었다. 강민 있어요? 목소리부터 고급스러웠다. 강민이 현관으로 나가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수진아, 왜 왔어? 나 돌아왔어. 미국에서 사업이 잘 되어서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수진. 강민의 전 약혼자였다. 키도 크고 아름다운 여자였다. 명품 가방에 고급 승용차까지 성공한 여성의 모습이었다. 이미 늦었어, 수진아. 나 결혼했어. 알아. 계약 결혼이라며. 다 알아봤어.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어떻게 알았을까? 1년짜리 가짜 결혼이잖아. 그 여자 때문에 우리가 헤어져야 해. 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진짜 사랑하는 사이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의리를 지켜. 수진아, 그만해. 강민아, 나도 이제 달라졌어. 미국에서 사업 성공했고 너한테 상처 준 것도 후회하고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그날 밤 강민은 집에 늦게 들어왔다. 표정이 무거웠다. 미안해요. 수진이 일로 곤란하시죠? 아니에요. 계약이니까요.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은 씨, 혹시 뭐죠? 강민이 뭔가 말하려다 말았다. 아니에요. 그냥 수고 많으셨어요. 그 후 며칠간 집안 분위기가 어색했다. 강민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나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던 중 김 여사님이 위급해지셨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어머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빨리 오세요. 병원으로 달려갔다. 김 여사님은 산소 마스크를 끼고 침대에 누워 계셨다. 많이 약해지신 모습이었다. 지은아, 와줘서 고마워. 어머님 괜찮으실 거예요. 강민이, 잘 부탁해. 얘가 겉으로는 강한 척해도 정말 외로운 아이거든. 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김 여사님은 마지막까지 우리 손을 꼭 잡고 계셨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강민은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조문을 왔지만 그는 마치 혼자인 것처럼 보였다. 괜찮으세요? 네. 고마워요. 그날 밤 강민은 어머님 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혼자 하고 싶어요. 나는 그저 옆에 있었다. 말없이 그냥 곁에서. 어머님이 지은 씨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저도 어머님 좋아했어요. 진심으로. 그런 걸 어떻게 알죠? 진심인지. 마음으로 느끼는 거죠. 강민이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다. 강민이 조용히 말했다. 계약 기간이 거의 끝나가네요. 벌써 11개월이 지났다. 이혼 절차 밟을까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약속이니까요. 준호한테는 뭐라고 할까요? 사실대로 말하겠어요. 아이도 언젠가는 알아야죠. 그날 밤 준호에게 이야기했다.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 엄마? 엄마랑 강민 형이 헤어지게 될 것 같아.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왜? 무슨 일 있어? 복잡한 사정이 있어. 엄마, 형이랑 헤어지면 안 돼. 나 형 정말 좋아해. 그리고 뭐? 엄마도 형 좋아하잖아. 티 너무 많이 나. 내 얼굴이 빨개졌다. 그렇게 티가 났나? 엄마가 형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 예전에 아빠 바라보던 눈빛이랑 비슷해. 준호의 말에 가슴이 뛰었다. 정말 그런가? 내가 강민을 사랑하고 있는 건가? 그 후 며칠간 나는 내 마음을 정리하려 노력했다. 처음엔 계약이었다. 준호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진심이 되어 있었다. 강민이 아침마다 준비해주는 커피, 준호와 함께 웃는 모습, 어머님을 모시며 보인 효심. 그 모든 게 진짜였다. 이혼 서류를 작성하는 날, 강민이 갑자기 말했다. 지은 씨, 솔직히 말할게요. 네. 저 계약 결혼인 줄 알면서도 진심이 되었어요.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깨달았어요. 제 옆에서 힘이 되어준 사람은 수진이 아니라 지은 씨였다는 걸. 강민 씨, 이혼하지 말아요. 진짜 부부가 되어요. 저와 준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은 씨 자신을 위해서요.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사랑해요, 지은 씨. 이제서야 고백해요. 늦었을까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안 늦었어요. 저도 사랑해요. 그날 우리는 이혼 서류를 찢었다. 대신 진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1년 후, 준호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아 대학에 입학했다. 의대에 진학해서 나처럼 심장병 앓는 아이들을 고치는 의사가 되겠다고 했다. 강민의 사업도 더욱 번창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여보, 아침 됐어요. 응, 벌써? 준호가 오늘 의대 면접이에요. 같이 응원하러 가야죠. 그럼 당연히 가야지. 우리 아들인데. 준호는 이제 강민을 진짜 아버지로 생각한다. 강민도 준호를 친아들처럼 아낀다. 엄마, 아빠 고마워요.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뭔 소리야? 우리가 고마워하는데. 맞아. 준호 덕분에 우리가 가족이 됐잖아.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사랑이 되었다. 어제 강민이 웃으며 말했다. 만약 그때 지은 씨가 계약 결혼 제안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모르죠. 하지만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나도 그래 생각해. 어머니가 하늘에서 우리를 맺어주신 것 같아.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만나게 됩니다. 계약으로 시작해도 진심이 되면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에도 반드시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감동적인 실화와 함께 만나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